오늘 설명이 151화 기토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하나 풀고 가죠. 그 전에 지난번 제가 해설해드렸던 앞으로 배우 얘기를 걷고자 하시는 기토일관 분 계시죠? 이모 배우님 장문에 카톡 보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운이 덮고 있으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스크린 TV에서 보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안녕하세요. 늦은 나이에 얻은 아이라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 등 궁금한 것이 많아 조심스레 여쭤보네요. 경인무인 이민갑진. 사실 뭐 아이 낳고 이제 초등학생 때나 이렇게 이제 중고등학교에 이제 올라갔을 때 이제 진로 상담하시는 분들, 뭐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사주에 쓰여 있는 범주 중에서 이제 어떠한 분야를 가고자 하는지 궁금해 하시죠. 근데 오히려 제가 여쭤보죠. 이러이러한 범주 설명해 드리고 얘는 어떤 재능이 있어 보이냐, 어떤 성격, 이러이러한 성격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등등등등, 어머니는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조언이 가능하죠.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범주만 딱 해석해 드릴 거예요. 양팔동 사주죠. 양팔동에 식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연, 월, 일, 그리고 식신이 이제 드러났죠. 이런 구조는 제가 늘 강조드리듯 식신월에 태어나면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그렇게 운명 지어줬어요. 전문가가 되시오. 식신 실력을 기르시오. 이 무병갑, 식신, 생재, 재생살. 일반적으로 이제 살이 또 떴고, 그러니 평관 조직에서 능력 발휘하면서 돈을 버시오도 되고, 열심히 전문가가 되어 수입을 창출하고, 그러니까 부를 창출하고, 부해지고, 명예까지 얻으시오. 돈도 벌고 명예를 추구하시오. 이렇게 쭉쭉쭉 다양하게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인인, 국가 자리에서 일하다, 해외에서 일하다, 평생 똑같은 일을 하다, 한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로 쭉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죠. 그게 나중에 드러나 세상에 드러나는데 내가 식신제살에, 그 얘기는 내 실력으로 내가 세상에 유명세를 차지할 수 있어, 이걸 암시하고 내 브랜드를 가지고 그 위에서 활동해. 이 식신은 갑진 백호 식신이야. 만만한 실력이 아니죠. 진짜 전문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야의 어떤 전문가냐, 식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인목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물상으로 한번 쭉 보세요. 물상이 아니라 공간으로 봐도 되고요. 인월에 이제 갑이 본기고, 인호술삼합의 시작이고, 인묘진방합의 시작이고, 인월에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봄으로 향해 가려고 하는 그런 공간이죠. 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막 내가 세상에 최초로 나온 생기야. 그게 천간에 뜨면 간목인데 제대로 떠 있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달라요. 대신 거목이 되려면, 나중에 큰 열매를 맺는 거목이 되려면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어요.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쭉 한결같이 밀고 나가야 돼요. 이게 식신이 하나만 있어서 그런데 얘는 쭉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분야, 이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를 잘 찾아야 돼요. 그럼 어느 분야가 범주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냐를 봐야죠. 이렇게 이민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식신, 내가 원하는 분야의 창작, 창의성을 발휘하다,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걸 이제 또 신살 적용해서 문창개인을 깔고 있으니 글재주가 좋고 머리가 좋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럼 외워야 되잖아요. 문창개인이 왜 문창개인인지 근거를 모르면서 외워야 되잖아. 그냥 십성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보완하면 돼요. 그냥 사주의 해석은
십성이 95% 이상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게 1단계예요. 논리적 사주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십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구조를 정확하게 논리적, 체계적,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 2단계에 이제 진짜 철학적 사유가 가미되는 것이죠. 그 철학적 사유에 기반에 물상론도 들어가고, 그죠? 이제 시공과 관련된 계절, 조후, 뭐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것. 근데 그 이상이 또 있어요. 근데 1단계를 해야 2단계가 보이거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문창빈 적용하는 순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깊은 명리에 도달할 수 없어요. 요게 금극목을 하죠. 이 경금은 근이 없습니다. 이거 오래된 경금, 학문, 편인, 종교명리 철학성, 특수 분야의 예술, 전통 예술, 음악 등등 뭐 이런 것들 되겠죠. 뭐 미술 이런 거 오래 묵은 얘가 자극을 하죠. 또 운에서 이렇게 와줍니다. 그죠? 자극을 해요. 이렇게 드러난 것 중에. 그러니까 예술가 이런 쪽에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맞죠. 이 사주는. 한 분야를 팔 거야. 이 편인에 기반하여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러나 근이 없어서 지금은 기반이 많이 무너진 그러한 분야의 특수 분야의 지식, 문화, 예술, 전통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나는 엄청난 창작 행위를 할 거야. 잘 맞죠? 글도 되고요. 음악도 되고요. 왜 음악이 되냐면 여기에 또 20대 대운에 보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화금수 조합은 이렇게 이어져요. 지지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금을 못 만나죠. 원국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재성이 왔습니다. 거기에 또 인사형이 걸리는데 인사신 대신에 이제 신금이 천간에 드러나는 형태. 굉장히 프로 쪽으로 간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 이 사중경금이 있는데 사중경금이 사화의 장생 받으면서 튀어나온 형국이 되는 것이고 이 대운의 반응은 거기에 신금 정인도 튀어나오니 이게 이제 재극인된 편인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업화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돈과 무관한 무제사주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상업적인 예술을 내가 표방하여 내가 이 인목이라고 하는 식신을 연마하여 내 분야의 실력을 갖추어 나중에는 내가 내 실력을, 내 작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다. 이것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나중에 이모라고 하는 비견들과 인옷을 삼합도 만들어서 이게 재성국을 이렇게 짜면 크죠. 물론 얘가 왕제니까 왕 노릇을 하겠지만 동시에 이것도 돼요. 이게 완전한 그런 비겁도 되지만 이거 비견도 되지만 동시에 일간이 이민을 깔고 있었는데 이제 오화를 깔게 되는 이게 나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것은 생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겁재가 있어. 그것을 사람으로 쓸 수 있죠. 자식을 낳으면 이제 친구 같은 자식도 되고 지지에 못 깔고 있느냐가 다르겠지만 해석이 그것을 나로 쓸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나로 쓰냐? 나로 쓸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안 만나고 예를 들어서 나 혼자 골방에 처박혀 있으면 이 겁재는 나죠. 이게 무슨 다중인격성, 제2의 자아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런 속성, 겁재성, 비견성, 그 비겁성을 내가 쓰는 거예요. 뭐 그런 포인트를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운도 물론 대운에서는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 비견들과 이제 인옷을 삼합을 체결하는 거지만 완전히 내가 내 돈을 갖게 되는 인옷을 삼합의 주체가 되는 그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나 혼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근을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비견일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벌어서 인옷을 삼합을 통해서 돈을 버는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 속성을. 여튼 그렇게 해서 살인소통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통받고 한이 있고 세상에 대한 한이에요. 세상에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모친성이잖아요. 십성으로. 모친성이 이 아이의 어떤 고민,
이런 철학성 같은 것이 어릴 때부터 갖춰줘요, 얘는. 근데 좀 남다르다고. 그걸 통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를 쓰고 그리고 만약에 음악 공부를 어릴 때부터 했다면, 왜냐면 애들 뭐 어릴 때 피아노 많이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발군의 재능 같은 걸 보이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단순히 국가 자격, 국가 자리, 해외 자리에서 일하네. 거기에서 무토 튀어나왔네. 그럼 국가 조직에서 특수 자격 가지고 일해. 그런 식으로 쓰기엔 좀 아까워요. 그렇게도 쓸 수 있는 사주인데 그렇게 쓰기엔 좀 아깝다. 양팔통에 이런 대단한 창작력, 창의성을 내가 세상에 드러내어 세상의 명예를 내가 식신제살하여 여기에 이 편의는 이걸 도식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근이 강하고 이렇게 해서 연월일의 에너지가 튀어나왔다는 건 내가 이걸 독점하는 거야. 나 혼자. 연마한 걸 내가 세상에 드러내 쓰는 거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근이 없잖아요. 그런 전통 분야의 예술, 문화, 학문성을 내가 취득하여 공부하여 그것에 근거하여 쓰는 거죠. 이게 장인정신 같은 거예요. 편의도식은 장인성. 식신이 약할 때는 정말 도식,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되지만 이 사주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사주는 강력한 식신성을 쓸 수 있고 이렇게 비겁이 드러나면 얘가 같이 쓰는 거죠. 이럴 때도 이제 개미 이렇게 돼보면 이제 편관을 깔고 있는 개수가 와서 내 감목을 임묘시키겠네. 아유, 얘 때문에 내 활동 못하겠네. 무게합으로 양인 합살 같지만 또 사회의 명예를 얘가 다 차지하겠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해석하면 잘못 보는 거예요. 굉장히 작게 보는 거예요. 개미는 편관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자기 조직을 갖고 있고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너의 활동성을 나한테 임묘시켜줘. 나하고 내 회사에 소속되어서 일해줘라. 그러면 네 식신 내가 더욱더 생해주고 네 어려움 이런 것들 내가 해소해 줄게. 이런 형태로 얼마나 쓸 수 있거든요. 그 유명한 사람은 항상 기획사 소속사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형태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씁니다. 나중에는 이 경금에 근이 오죠. 그래서 이 인성 분야에서 내가 식상을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특히 이럴 땐 식신제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을목, 이때는 이제 상관이 편관 위에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을경합하게 되니까 세계적인 인기를 얻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신금이 와가지고 인신충, 인시충하고 막 육충대원부터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이럴 때는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이게 또 임수를 장생시키지 않습니까? 임수가 지금 근이 없어서 건강적으로는 좀 관리를 해주셔야죠. 관리를 한다는 것은 공부만 시키지 마시고 적절하게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게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행 중에서 내가 수기로 태어났는데 수기가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또 화기로 오고 이렇게 되면 식상으로 에너지들이 쭉쭉쭉 빠지잖아요. 그러니 공부만이 살 길. 이것인데 이 에너지를 운동을 통해서 빼주는 게 좋다. 금생수 공부를 통해서 받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얘가 학교 공부 좀 등한시하고 철학책 읽고 지금 음악적 소양 혹은 미술적 소양 또는 글쓰기 이런 쪽의 소양이 얘가 이미 드러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자기가 읽고 싶은 책 그냥 읽으라고 하세요. 추리소설 읽든 옛날 뭐 고전을 읽든 상관없다. 그런 것이 갖춰져야 된다. 지금 그럴 때다. 이 나름의 본인의 세계, 이게 본인의 세계예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공부해,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뭐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시험 공부해야지 뭐하니,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세계에 임묘돼요. 자기 세계에 임묘된다는 것은 나는 글을 쓰고 싶고 예술을 하고 싶고, 근데 그게 억눌려지면 자기 세계로 들어가서 공상 속에서, 왜냐면 편의를 쓰고 싶으니까 공상 속에서 뭐 합니까? 해리포터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그림도 그리고 스토리도 만들고 그렇게 폐쇄적으로 살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세계에 나와서 살인소통 이걸 내가 즐길 수 있게 되면
엄마가 나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고 너는 뭐든 할 수 있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식신고집이 제일 세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죽을 때까지 이런 사주기 때문에 톡톡 엉덩이 두드리면서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래서 밥은 먹고 해야지. 그게 좋아도 예를 들어 컴퓨터 게임을 해도 글을 써서 그림을 그려도 밥은 먹고 하자. 식신 밥은 먹고 해라 라는 거죠. 또 살찌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 식신 하여간 공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느라 그런 거에 파묻혀서 막 파고드느라 편의성을 쓰느라 살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식상다자 특히 이 식신이 많은 사람이 살이 찌면 안 돼요. 사람이 둔해 보이고 건강에 좋아질 리가 없죠. 아까 제가 건강 말씀드렸는데 날렵한 몸매를 갖게 하라. 운동을 통해서. 그러면 멋있죠. 몸이 쫙 빠져가지고.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 인성과 식신의 조화. 공부 좋아. 네가 파고 싶은 거 외골수로 하는 거 좋아. 운동 적절히 하고 먹는 거 규칙적으로 먹고 살 빼자. 살 찌지 말자. 지금 안 쪘으면 굉장히 다행인 거고. 이렇게 되면 이게 살 찌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친구들하고 인묘지인에서 이럴 때 이제 같이 어울리고 놀고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경금이 같이 반영이 되니까 같은 예술을 하다, 같은 생각을 하다, 같은 문화적 소양을 갖다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대학 전공도 그런 분야에 해서 음악 이런 쪽으로 좋고 작가 좋고 살아있는 자기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지금 유망한 쪽이 어쨌든 우리나라가 세계 1위 분야를 달리고 있는 웹툰 이런 쪽으로 나가도 좋고 경쟁이 치열하지만 이런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끝까지 할 거야 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 편관 식신제사를 하여 내 실력으로 내 어려움 극복하고 나중에 내 명예, 내 브랜드를 세상에 올리다. 다 그런 거거든요.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까지 인성 분야에서 내가 활동하게 되다. 이런 것은 건강 문제, 오행 이런 쪽으로는 뭐 조심해야 될 게 있지만 아직 멀었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진로, 학업 얘가 원하는 분야에 대가가 될 수 있도록 밀어주셔라. 하고 싶어하는 분야로 가라. 뭐 작곡가도 될 수 있고요. 뭐 화가도 될 수 있고 화금수 딱 쓰면 이걸 색채로 쓰면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 미술 분야로 가는 것이고 이게 어쨌든 상업 분야, 상업예술 이런 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런 쪽에 지원해 주셔라. 음악 된다. 왜냐면 식신이면 이게 폐활량이 작아서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성악 쪽으로는 굉장히 힘들죠. 작곡 이런 쪽 지금 현대에서 그 드라마, 영화 이런 쪽 좋아요. 근데 이제 화기가 부족하고 천간에 뜨지 않았으니까 그런 쪽은 조금 잘 안 맞는다면 음악, 글쓰기, 미술 이런 쪽하고 잘 맞는다. 그런 쪽에 정인 공부를 한다는 것은 편인과 정인이 혼잡돼서 나쁜 것이 아니고 일단 학위를 석사, 박사 이런 쪽까지 쭉 끌고 나가는 그런 에너지로 쓰는 것이 좋다. 24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복학하여 공부할 텐데 10년 대원인이 계속 석박사를 따는 것은 굉장히 강추하는 것이죠. 이게 인사형에서 나쁘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게 돈으로 바로 연결시킬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식신생재 재생살이기 때문에 인사형, 돈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인사형 하면 이제 재적인 것이 굉장히 증폭되게 돼요. 그것이 또 이제 한참 젊은 나이니까 연애 이런 걸 통해서 빠그러지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현실성은 굉장히 탁월해지는 것이고 그런 것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조절, 조율 그리고 이제 예술 분야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된다면 그런 것이 창의성의 기반이 되겠죠. 그런 현실적 경험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공연 같은 걸 굉장히 하는데 이제 파격적인 결과물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거죠. 인사형 사화가 증폭되는데 원래 인사형 하나만 있으면 이 인목이 생기가 순간적으로 상하는 문제가 있는데 별 문제 없죠. 인사 하면서 인목이 워낙 강하니 사회의 결과물이 인사형 굉장히 파격적이고 뭐 이런 모습 굉장히 프로페셔널한데 뭐 일반인들이 구사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통해한 결과물을 막 대학에서 발표하고 공연하고 이때부터
자기 작품을 세상에 드러내서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나름 이때부터 좀 유명해지려고 한다. 식신생재 재생살. 그러니까 재생살은 어쨌든 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재생살이면 이때 연애도 굉장히 고통을 주는, 충격을 주는, 한을 남기는 그런 연애를 할 수 있겠죠. 첫사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것이 전 세계에 고전이 된 이유는 거기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첫사랑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이 예술 혼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 것을 키워주셔라. 그런 분야의 대가, 뭐 음악 이런 쪽에 대가가 될 수 있다. 축하드리고 아이 잘 키우세요. 엄마의 역할은 근이 없어서 약하게 궁뎅이 툭툭. 그러니까 궁뎅이 툭툭은 우리 쇼트랙에 보면 이게 엉덩이를 딱 이렇게 개주할 때 툭 밀어주는 거죠. 앞에서 모가지 끌고 넌 이런 거 해야 돼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돼요. 식신고집을 가진 아이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못 이겨요.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뒤에서 후원만 해주셔라.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정확하게 지금 아이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하고자 하는 이런 분야에 대한 정밀 상담은 그 내용을 저한테 들려주셔야 돼요. 저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범주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아이한테 달렸다. 어머니는 권한이 없다. 부모는 원래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내용은 불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상담을 하세요. 이렇게 요즘에 이제 꾸준히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놓은 분들이 계시고, 다행히 이제 1, 2, 3번 이렇게 해주시는데, 사주는 처음에 안 풀어드리려고 했다가 아이니까 그냥 학업질로 해드리겠다. 근데 또 절대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게, 제가 오늘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에서 스타벅스 쿠폰 날리셔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절대 단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좋은 아이 낳으셨다. 고집쟁이 하지만 뚝심 있게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성공할 수 있는 아이다. 여기까지 딱 힌트를 얻으셨으면 이제 아이가 어떤 분야를 좋아하는지 관찰하시고, 이 분야는 내가 보기에 돈 못 벌 것 같은데 뭐 등등 판단하지 마시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재물적으로도 이어질지 궁금하시면 상담을 받으세요. 이런 운을 어떻게 내가 쓸 건지, 무제사주에서 이렇게 재성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했죠. 이렇게 관인, 연월에 이렇게 관인을 끌어들이는 거, 그걸 내가 제 앞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훨씬 크다. 그리고 풀어주세요 하고 올리시는 분들 중에 사주를 다 공개하지 않고 일시는 뭐고 뭐 이렇게 막 띄엄띄엄, 그렇다고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서 1, 2, 3번 이렇게 안 해주시는 분은 풀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상세히 잘 올려서 자기의 현재 상황, 궁금한 점 1, 2, 3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는 분, 그것만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올렸는데 왜 안 풀어주냐, 불만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시청자분들하고 서로 도움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재미가 없고요. 제가 소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제 소원이 성취될 수 있나요? 하면 I don't know. 그래서 사주를 깨끗하게 올리셔야지 또 저보고 이렇게 또 간지조합해서 찾게 만드시고, 그거는 예의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빈 상태로, 저도 한 세 글자 빈 상태로 그냥 이렇게 해석해 드리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물론 이게 추론해서 맞출 수는 있지만 그 무슨 재미가 있냐 이 얘기죠. 재미없다. 우리 그냥 투명하게 하자. 어쨌든 그것이 서로 예의인 것 같고, 자기 드러나지 않는다. 제가 어쨌든이라는 단어를 지금 딱 느꼈는데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건가 내가? 이런 각성이 지금 딱 됐어요. 기토, 무토 대신 기토가 이제, 기토 일간이 갑진년을 만나면 기토 입장에서는 갑이라는 정관을 만납니다. 그죠? 얘는 겁재죠. 겁재가
와, 나 이 평관 힘들어 죽겠어. 내 회사 네가 좀 운영해 줄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명예 양도하다. 얘 입장에서는 살이니까, 칠살이니까 겁재가 와서 양인합살해주다. 내 힘든 것을 힘들지 않게 해주다. 내 책임을 덜어주다. 혹은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책임을 얘가 가져가 주다. 속이 다 시원하네.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진토는 기토가 좋아요. 내 어려움을, 얘가 내 고통을 덜어주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겁재를 만납니다. 나의 근이 되어주는. 그죠? 그 12운성으로 이제 쇠지, 노련한 겁재를 만나서 얘가 나에게 갑을 주다. 갑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진이라고 하는 겁재들이 굉장히 많은 큰 조직인데 내가 갑기압, 나 이쪽으로 이직하겠네. 이런 것도 당연히 되겠죠. 진토가 올려준 진정을목 평관을 갖고 있는데 얘가 갑으로 딱 바꿔서 올렸어요. 기토 입장에서 남의 명예 내가 뺏어오다. 얼마든지 되겠죠. 이 지지 연결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김이면 양인일주죠. 야, 나 만만한 사람 아니야. 나 프로페셔널이야. 나 칼 써. 칼 쓰라고 하는 게 권력적인 칼이 될 수도 있고 실물 칼일 수도 있습니다. 실물 칼 중에 이제 요리사 이런 것도 되고, 그죠? 지난번 빼고 그냥 김이라고 하는 이 양인성이 누구는 구두칼도 쓰고, 누구는 요리사도 쓰고, 누구는 칼의 물상인 악기도 쓰고, 그건 너무 많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 많다. 그죠? 프로페셔널이다. 몸이 좋다. 등등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남한테 지려고 하지 않는다. 김이 이 갑을 내가 인멸시키죠. 남의 권력을, 남의 회사를, 남의 권한을, 남의 책임을 내가 끌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김일주 여성이라면 남의 여자 나한테 인멸시키다. 끌고 와버려요. 내가 노리고 있던, 그런데 지금 다른 연하고 열심히 연애하고 있어. 너무 가슴이 아파. 짜라란 이런 눈에는 딱 보는 순간 딱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면 진토 입장에서는 나 남자친구 생겼는데 너 그동안 짝사랑했던 오빠인데 나 사실 이 오빠도 나 짝사랑했대 하고 친구들 보여주면 이 오빠는 친구한테 가요. 그런 모임을 갖지 않는 게 좋겠죠. 이 김이 여성분은 김이요, 나 평관 깔고 있어. 음에 힘들다. 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평관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내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묘가 밑에서 쿡쿡 찌르면 기토는 힘들어요. 갑기압은 좋은데 을목이 막 찌르고 그러면 여기서는 을목이 본기인 계절이기 때문에 공간이기 때문에 기토는 힘들죠. 하지만 책임감 강합니다.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배우자는 이 평관의 역할을 하지만 내가 이 배우자의 이 평관적 관리성을 살인상생으로 잘 쓰면 좋겠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명리공부 이런 거에 도움이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지에 비겁이 있으면 내 평관으로 다스릴 거야. 미토 있다 묘미합 이런 식으로 합으로 평관을 다스리겠고, 진토 있다 묘진 이런 식으로 또 합으로, 인묘진 이런 식으로 삼합과 방합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 이 리더십을 부드럽게 쓰느냐 강력하게 막 이렇게 쓰느냐 이게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축토면 나를 인멸시키려고 하는 놈이니 너시 이렇게 좀 강압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발휘할 수도가 아니라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나는 그렇게 나의 자부심이 있고 나의 원칙이 있고 나의 뚝심이 있고 내 룰이 있고 이거 어길리지 않을 거야.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평관은 원래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 소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죠. 굴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극한으로 끄집어내서 노력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는데, 또 너무 그러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체력이 영원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일을 딱 맞췄을 때 순간적으로 확 풀어지는 이 평관의 극단성. 이제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못해. 쭉 처지는, 방전되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평관 쓰는 아이, 평관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부모를 위해서 혹은 어려운 가정 환경을 위해서, 부모의 기대, 선생의 부응에 기대하기 위해서, 혹은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에너지를 극한으로 써서 미친 듯이 공부하고, 그래서 어쨌든 대학을 가면 대학 가서 완전히 풀어지는, 술의 탐닉, 여자, 남자의 탐닉, 막 이렇게 이제 쾌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진다기보다는 완전히 이제 자유를 만끽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생겨요. 왜냐면 평관에서 벗어났다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 조심해야죠.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평관을 극한으로 써서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며칠까지 끝내야 돼. 사실 안 끝내도, 완벽하게 끝낼 수도 없지만 3박 4일 집에 안 가고 끝냈어. 그래도 또 버그 나고 막 이러죠. 문제 생기고 또 수정할 일 생기고. 그렇게 몸을 축내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윗사람도 보기 좋고 나도 최선을 다했어, 뭐 이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어떤 평관은 에너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꾸준히. 그래서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요. 이겨내야 되잖아. 적군이잖아. 이겨내야죠. 그러면 묘진이니까 진토를 내가 다스리려고 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 간목의 근을 내가 갖고 있죠. 내가 통제를 적절히 해주면서, 나도 만만한 애가 아니니까 진토도 함부로 못하죠. 인묘진, 야,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방합 조직을 짜서 내가 왕이 될게. 그런데 이 권한은 너도 같이 누리게 할게. 이런 게 이제 공동대표, 동업 뭐 이런 형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기해, 나 돈 추구하는 사람이요. 해준 간목이 있으니까 돈도 추구하고 명예도 추구할 거야. 갑이라는 내 회사에서 돈 추구할 거야. 정제니까 따박따박 버는 그런 조직이었으면 좋겠어. 기해. 그죠? 그런데 이 관은 얘가 가져갔어. 얘가 이렇게 올라갔고 나는 돈 벌어서 얘를 장생시켜 주는 거야. 우리가 나쁘게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고요. 아는 동생이 있어, 친구가 있어. 얘가 회사 세웠대. 그럼 내 돈으로 장생시켜 주는 거예요. 나도 회사 세우고 싶었는데, 그냥 그런 모델, 나도 그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네가 해라. 너 해. 내 돈 밀어줄게. 돈 너한테 임명시켜줄게. 이렇게 밀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의 권한도 형 가져가. 형 인성 있잖아. 관인 상승해줄게.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지분 형한테 인정해줄게. 그래? 고마워. 이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평관을 딱 세상에 올려놓고 있는 진토가 얘 돈 다 뺏어버리겠어 하다가 지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갑기압으로 지가 뺏길 수 있어요. 어떠한 구조에서 대결 모드로 간다면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사이가 좋고 갑기압이 이렇게 돼 있지만, 혹은 갑이라는 회사에 이제 내가 딱 새로 입사했는데 지네 원진 일어나다. 돈 버는데 정말 이게 힘들게 하네. 이 진토라는 놈들이. 나는 열심히 재생관이죠. 이렇게 되면 이 안에서 재생관해서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열심히 돈 만들어서 재적인 성과를 만들어서 회사 장생시켜주고 싶은데 얘하고 원망을 해. 혹은 리더가 되겠죠. 권한 갖고 있는 놈이 나를 부드럽게 다스리긴 하는데 갑기압으로 오이씨 나를 굉장히 원망시키다. 이런 것도 돼요. 이게 재밌는 게 상사가 술 한잔 하자고 해놓고 지가 취해가지고 술값 얘한테 내게 하는 거야. 내 돈 임묘시키는 거야. 내 돈 잘 빨아먹어. 승질 나겠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기축! 나는 간여지동이야 김이야 같아. 하지만 성질은 다르죠. 이게 자체 임묘 간지기 때문에 내가 임묘해. 나는 필요에 따라서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야 라는 거죠. 그리고 축토에는 개신기가 있으니까 식신생재, 이 평관이란다. 이게 식신생재니까 이제 편재를 노리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굉장히 강하겠죠. 사유축 해서 일을 다 인면식 다 끌고 오겠다. 일에 대한 열망. 해자축
돈에 대한 열망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이 지장간 해석을 자유자재로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명리 실력이 깊어진다. 그러면 이제 나 그런 사람인데 축토는 얘 또 관대지 관복을 키워주죠. 축진파 이 갑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는 놈하고 축진파 하게 된다. 이게 정면 대결은 아니죠. 근데 티격, 태격, 경쟁성은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걸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 어떤 조율 인자가 있느냐, 없으면 만들어서라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의 노예로 살 수는 없으니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조직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죠. 기축이 갑진을 만나면 많은 비겁들을 한꺼번에 만나게 되고, 거기에 아주 화기애애하게 너 좋고 나 좋고 마치 친한 친구들하고 펜션에 놀러가서 밤새 술 먹을 때의 분위기는 있을 수가 없죠. 회사니까 다투게 됩니다. 그럼 지장 간에서의 어떤 다툼이 있는지를 잘 보면 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축중 신금이 여기 진중 을목을 치니까 얘의 자존심을 내가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말 행동을 통해서. 그럼 얘는 열이 받겠죠. 그러면 축중계수를 무게압으로 또 뺏어가려고 해. 너의 성과를 내가 가로채겠다. 등등 여러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걸 조합을 통해서 지장간 너무 또 막 메모에 써놓고 보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보입니다. 홀로그램처럼 사주를 띄우고 이 지장간도 띄우면 다 눈앞에 이렇게 글자들이 보여요. 훈련하면 돼요. 훈련하면 한 달이면 돼요. 정말로.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기유. 나 식신 깔고 있는 전문가야. 나의 재능은 말이지 세상에 드러날 수도 있고 천간에 만약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면 보석 같은 재능이야. 실력을 갖고 있어. 너 나 만만하게 보지 마.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을 깔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후일주들이 아주 날카롭고 여성들은 이 관을 받아들이기 힘든 일주. 식신, 식상, 자식을 낳으면 남편하고 멀어지는 에너지. 근데 이제 남자를 받아들일 때 이 남자에게 이제 절지퇴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들다. 남자들이 지지에서도 묘목, 인목이 들어올 때 힘들죠. 묘목이 들어오면 천해고 인목이 들어오면 예인 원진성이 생겨서 남자들이 자리 잡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수가 있으면 또 이제 금생수, 수생목 형태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근데 기운은 그런 자부심이 어쨌든 굉장히 강한. 어쨌든 또 했네. 하지 말아야지. 갖고 있어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식신은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식신 고집을 내려놓아라. 그래야 관이 들어오겠죠. 명예가 들어오겠죠. 회사 다닐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진유합을 한다. 진유합하면 겉으로는 토생금. 내가 일을 갖고 있으니 야 임마 너 일해. 이게 재밌는 건 내가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 기울주가.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데 운에서 갑진이 왔어. 그러면 점포 갖고 있는 겁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잘 안 돼. 아우 힘들어 죽겠어. 7살. 아우 힘들어. 근데 기후를 딱 만나고 저 일이 괜찮겠는데? 돈 되겠는데? 그럼 찾아가서 내가 당신 일을 돕겠소. 그래서 당신 일을 통해서 진중계수 내 돈을 좀 부풀려야겠소. 계약합시다. 내 회사는 당신하고 합을 하겠소. 우리 계약합시다. 계약은 인성이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남이 내가 가진 일을 막 생해주고 그래서 계약으로 묶이고 이런 게 이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죠. 내가 하는 일을 남들이 도와주면 나는 부자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형태예요. 이렇게 세운에서 오는 것에 내가 내 일이 다 인묘된다 그런 건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운에서 와도 기사 내가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정인 공부 좋아하는 사람, 공부 많이 해야 할 사람 그런 학문성을 또 중년에 추구해서 중년에 공부하고 이런 에너지도 당연히 갖고 있는 사람 순수한 사람 뭐 등등등 재성에 오염되면 탁해진 사람 양심도 없는 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정인 학문성을 진토에게 이렇게 전수하죠. 내 아이디어를 제공하다. 그런 거죠. 갑진이 찾아와서 선생님의 이론,
아이디어, 라이선스 이런 걸 저한테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겠죠. 회사에서는 내가 기획하는 사람, 갑진, 리더한테 내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거다. 등등등 진토를 생해주죠. 준사 합의되니까 좋죠. 어떤 식의 합의냐? 지장간 보시면 됩니다. 인월의 기토 정관월 조직생활 해야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인이 진토를 다스리는 형국이죠. 운에서 오면 직장에 이제 값진 책임자가 오다. 그런데 봤더니 저놈 제대로 못하네. 자기 책임에 걸맞는 행동을 못하네. 책임에 눌려있네. 야, 니한테 넘겨.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재밌습니다. 관과 갑진이 인묘진짜 가지고 진토라는 놈은 저거 고객이란다. 조직에 순응하는 놈이야. 그러니 저런 놈 딱 뽑아가지고 조직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얘를 리더로 뽑자. 이런 것도 되고. 갑진이라고 하는 존재, 이 연관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다른 글자하고 같이 봐야 된다 이 얘기죠. 기본적으로 인월 기토는 뭐예요? 임목 입장에서는 기토라는 인재를 뽑으면 합의되죠. 이 기토라는 터전을 통해서 인이 더 성장하고 싶겠죠.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인재인 것 같아요 하고 뽑는 거예요. 그럼 나는 뽑겠죠. 이 회사에 들어가서 채용되어서 일 열심히 하면 되죠. 정관, 여기에 무토라는 겁재가 있으니 나 혼자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이게 갑인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조직이죠. 세상이 알고 있는 막 성장하는, 계속 성장하는, 예를 들면 스타트업 그런 쪽에서 내가 근무할 수 있겠죠. 무병갑 하니까 이제 병화라고 하는 정인의 사랑도 받겠죠. 관으로부터 관인상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다. 뭐가 드러나에 따라 다르다. 병인이라면 관인상생, 관의 사랑을 받으며 즐겁게 조직생활하다. 그러면서 많이 배워야겠죠. 등등등. 묘, 평관. 이거 힘들다. 평관은 기본적으로 힘들어요. 힘든데 그것이 나의 발전의 계기가 되겠죠. 한을 경험한 사람들은 웬만한 것에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감할 수 있겠죠. 편하게만 살아온 인간들은 그거 잘 몰라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확률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죠. 확률이라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 같은 거라서 시련을 겪은 사람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건 맞죠. 여튼 조직생활 해야 됩니다. 평관 조직에서 내가 조직생활 해야죠. 김이다 그러면 환영하죠. 그런 조직이 좋아요. 좀 룰이 제대로 딱딱 잡혀있는. 그러면서 여기하고 또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그런 국가조직, 군검경, 빡센 조직, 룰이 아주 예를 들면 감사원, 요즘 이슈가 되는 국세청 뭔가 빡빡한. 근데 국세청은 또 이제 재성과 관련된 어떤 형살이 또 걸려있고 이래야 되겠죠. 김이면 내가 그걸 다 감당하잖아요. 해명이 이래가지고 해수 돈을 벌겠어. 조직에서 벌겠어. 그러면서 편관이 강해져. 편관이 강해지는데 나는 군인처럼 딱 조직에 순응하는, 조직의 룰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않아. 그래서 조직이 갑을 딱 드러내서 내가 먹을까? 나 승진하겠네 하려고 했는데 그걸 진토한테 준 형국이기도 하죠. 임묘진에서 이 관의 권위가 왕지로서 제대로 서려면 권한을 이놈한테 줘야 돼. 근데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럼 고민스러워. 그런데 얘한테 다 주면 얘가 부드럽게 이 기토를 다스릴 거기 때문에 기토도 만족할 거야. 하지만 기토가 뭘 갖고 있냐에 따라 다르죠. 다릅니다. 그런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다른 얘기죠. 겁재가 있습니다. 겁재 많은 사람들, 나하고 속성은 좀 성향은 다른데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지낼 것이냐. 우리가 음권 양권의 입장에서 보면 기토는 이제 음권이고 이 진중무토는 양권이고 양권에게 유리한 공간, 범의 공간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절대적으로 나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사회에 있는데 나의 근이 되어주고 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많은 걸 배워야 되고 좀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식상이 있으면 토생금 해준단 말이에요. 내 일을 도울 수 있는 나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관계성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가 있는 것이죠. 항상 적대적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을개무가 되어 있잖아요. 무토 겁재가 있네. 개수 돈을 얘가 선점하고 있네. 남자라면 사회의 여자들을 얘가 먼저 무게아파 선점하고 있어. 그죠? 선점하는데 재생살이 나한테 일어나니 내가 사업을 먼저 하겠다 그러면 재생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얘가 확보하고 무게압으로 꽉 묶고 있는 개수를 내가 끌어오기가 쉽지가 않겠다. 당연히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먼저 봐야 되니 조직에 들어가서 을이라고 하면 평관 조직의 재생살 돈 버는 게 힘들고 책임감이 무겁고 그렇긴 하지만 이 무토들과 어울리면서 그런 힘든 와중 속에서 조직생활 경험하면서 키워가야죠. 그리고 재생살을 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 편재성의 월급을 받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가진 다른 글자들을 쓰게 되겠죠. 진,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발동 걸리죠. 그런 사람이 더 추가되는 것이기도 하고 얘가 이제 딱 동해서 웡 해서 이제 막 커지고 움직이고 반응을 보이겠죠. 얘가 권한을 가졌어. 권력을 가졌어. 그러면 나를 지배하는데 나는 괜찮아. 이게 합리적 지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 문제 없다. 진이 권한을 나에게 양도하다 그런 것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구조에 달렸어요. 다른 글자들.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정인어로 태어났습니다. 화려한 세상에 화려한 공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화려한 공부는 별게 아니에요. 지금 막 불타고 있는 공부.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야가 뭐냐. 옛날이면 뭐 법대, 상경대 뭐 이런 거 있지만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갈 거야 했는데 지금 스타트업 뭐 투자도 못 받고 빠그러지고 있다 하고 정부 예산 R&D 예산 없앤다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첨단성이라고 하는 것 가장 지금 정점에 올라 있는 학문성도 막 흔들리는 그런 세상이죠. 지금은.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몇 년후를 보면 4차 산업혁명 이 분야가 맞아. 이런 분야에 가서 공부해야지. 거기에 이제 사회의 밝은 빛의 속성. 이것이 빛이 이과적으로는 반도체, 2차 전지 그런 쪽하고 잘 연결되겠죠. 금하고 탁탁탁 연결이 되면. 문과 쪽으로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상, 방송, 통신이 뭐 KT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이런 쪽도 되고 앞으로 이제 6G 이런 쪽으로 되고 그런 쪽이면서 이 색채를 내가 예술적으로 쓰겠어. 그런 공부를 할 거야. 미대 뭐 이런 쪽도 되고 금과 또 연결돼서 수하고 연결되면 그런 음악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그런 쪽으로 되고 뭐 등등등 여튼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사회에서 내가 학문성을 통해서 뭔가 해야 되겠죠.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관인상생, 살인상생 쪽으로 또 소통이 되면 이제 직장생활로 평범하게 연결될 수도 있고 이게 또 국가조직으로 되면 이쪽하고 연결되면 이제 국가조직에서 발급한 이슈한 자격을 가지고 국가 자격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도 되겠고 갑진을 만나면 사화가 진토를 생해주죠. 관이 있으면 관인상생해서 얘가 받는데 그래서 권한도 같다. 이 기토는 지난번 무토는 이제 권한을 가진 진토에게 일반적으로 두드려 맞고 그래서 내가 순응하자 인내하자 이런 거라면 이것은 어쨌든 진토가 갖고 있는 권한이라서 어쨌든 그래도 나오네. 하여튼으로 바꿔야겠다. 여하튼 자 어벽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이제 어벽이 굉장히 심한 사람인데 자기가 인식하면 고쳐야 됩니다. 저도 아까 불현듯 나는 어벽을 많이 고쳤다고 했는데 제가 가끔 이런 것은 안 쓸 수도 있어요. 진짜 냉정하게 하나도 안 쓸 수 있어요. 옛날에 다 훈련했기 때문에 스스로 엄청나게 제가 이제 강사들 키우는 그런 과정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영어로 you know,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끔 필요하다. 사실은 없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하다. 근데 노자도 그렇고 뭐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말이 너무 능한 것은 사실 매끄러운 것은 과히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에게 논리적으로, 논리 정연한 언변을 통해서 정보가 그래도 뇌에 잘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일상적으로 너무 말을 매끄럽게 하고 청산 유수인 사람들은 성인들이 말하기에 사기꾼일 놈일 가능성이 높다. 내면이 진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강연의 시대, 강의의 시대, 말과 글로 자신을, 그러니까 식상을 드러내서 쓰는 시대인데, 그 중에 보면 돈을 많이 벌었다, 일찍 벌었다 이래서 뭐 세바시 이렇게 나오는 애들 보면 좀 맛이 간 애들도 있죠. 실제로 그런 사건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겉모습일 뿐이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젊을 때 성공하고 그러면 막 스타로 밀어주고 하는데, 걔들이 떠드는 말에 인생의 깊이 이런 것은 굉장히 적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 이런 거 보면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명리 공부하고 고전 공부하고 이런, 정말 명리를 통해서 인간의 삶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야말로 운명과 인생 사이에 비밀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 정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이제 실제론, 관념론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정말 구태의연하게 들리거든요. 저는 그냥 변죽만 올리는 얘기, 그냥 뭐 모든 책에 나와 있는 얘기, 그걸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라고 해서 열심히 떠들어. 그랜드 마스터 하면 그야말로 뭐 대가 수업 뭐 이 정도잖아요. 위대한 수업 뭐 이 정도라고. 위대한 사람들이 하는 뭐 수업, 강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막 돈 엄청 써가지고 청강하는 사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책 사가지고 읽는 게 낫지. 여튼 명리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은 그런 큰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는 길에 서 계신 거예요. 깊이 깨달으시길 바래요. 정인월에 태어나면 그런 공부 많이 하고 싶죠. 편의성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주 이어지면 진한테 이렇게 리더십이 가겠다. 얘는 그래도 나하고 잘 맞는다. 그런 거죠. 내가 뭘 갖고 있냐에 따라 내 마음은 일단 아니에요. 내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인, 그래서 형성된 마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내 인성이 있으면 이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오화가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정점에 올라 있는 거기 때문에 내 고집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사회에서 배우긴 했는데 뭐 이러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한 거죠. 내 지식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내 마음이 훨씬 더 강하고 중요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얘하고는 또 이제 격각이 되죠. 사회에서 인정받는 구조인데, 사회에서 배우는 학문이 있는데, 배워서 내가 내 마음을, 내 심리를, 내 가치관을 형성했는데 그것과 이제 진토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잘 연결이 되면 좋겠죠. 그런 연결성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요. 무토와 기토 차이점 아시겠죠? 리더는 얘예요. 기본적으로 진중을 목을 간목으로 딱 드러냈어요. 얘가 버겁긴 하지만 자기 책임, 의무, 권한을 갖고 있는 애고 다스림을 받다예요. 내가 순응할 필요가 있겠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합을 하는 거야. 좋은 팀장을 만나는 이런 형태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가장 의상적인 거고, 특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근데 골 때리는 놈 왔어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지지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죠. 5화 편인 공부할 거야. 근데 4화보다 오히려 더 한 단계 진보한 그런 학문이죠. 그야말로 정점. 근데 꺾일 수 있는 학문이죠. 얘는 생지고 얘는 왕지고 꺾일 수 있는 학문. 지금 최고가 뭐야? 그걸 막 쫓아가다가는 그거 한번 꺾였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 학문이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영화 산업이 완전 뭐 지금 죽쓰고 있죠. 우리나라. 극장에 안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뭐 집에도 대형 스크린 설치할 수 있고 굳이 뭐, 그죠? 잠, 이성균하고 그 정유민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보면 신혼부부가 이제 집에 스크린 설치하고 이렇게 막 보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금방 올라오고 OTT에 극장 값이면 OTT 하나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시집이 안 되죠. 그거 어떻게 다시 살릴 거냐. 나 시집이 입사할 거야. 시집이 가서 그 영화 산업에 종사해서 유명한 사람 될 거야. 그러면 서양 산업처럼 느껴지잖아요. 불타곤 있는데 영상 관련된 비즈니스인데 한데 정점에서 꺾였어. 다시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 그런 상황인데 내가 가서 살리겠어. 뭐 그럴 수도 있죠. 새로운 컨텐츠, 예를 들어서 스크린이 막 양쪽 벽으로 있고 뭐 천장으로도 있고 그런 식의 경험도 주긴 하는데 뭐 별건 없죠. 인간의 시선이라는 게 그걸 동시에 감각할 수 없거든. 오히려 혼란스럽게만 하고. 그런데 4차원이라기보다 그냥 4D 영화. 재밌죠? 근데 모든 컨텐츠가 그렇게 되든가 증강현실이 적용이 되어서 이런 안경 그걸 안 써도 완전 생생한 몰입형 경험을 하게 해주는 영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극장은 또 한 번의 전기를 맞겠죠. 발전의 전기. 집안에서는 그런 거 경험하기 힘들거든요. 저 라스베가스에 뭐 몇 조짜리야? 몇 조짜리인지 몇십 조짜리인지 그 돔 만들었잖아요. 구형.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그런 체험을 극장에서 전달한다면 사람들은 물밀듯이 또 극장을 찾게 되죠. 그런 식으로 첨단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 이게 TV로 보는 것이 이게 화질이 훨씬 좋게 느껴지잖아요. 사실 극장에서는 아직 이 4K 뭐 울트라 8K 이런 게 안 되잖아요. 뭐 아직도 우리는 아직 뭐 8K 안 되긴 합니다만 가끔 유튜브에서 8K 이런 거 보면 뭐 정말 선명하죠. 근데 그 스크린이 크게 들어갔을 때 그 화질이 정말 막 어마어마하다 이런 느낌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기술이 업그레이드 돼서 반영이 될 때, 접목이 될 때, 그런 사양의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 같아 하지만 다시 꺾여서 올라가는, 주식으로 말하면 눌림목 거쳐서 다시 N자형 상승을 하는 그런 식의 느낌이 있죠. 하여튼 편인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명의 철학성이라고 해도 화는 아무래도 이제 신학 뭐 이런 쪽하고도 또 기독교 이런 쪽에 연결이 잘 되겠죠. 수라면 불교나 이런 쪽 전통 학문 이런 쪽이 어울리겠죠. 그렇다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면 다 그럼 그런 쪽이 아니라고요. 편인도 여러 가지가 있다. 무조건 이 오행적으로 얘는 밝으니까 수는 검고 어두우니까 그 속성으로만 딱 이해하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 그럼 편인성 공부하는 해왔는데 그런 거 받아들이고 학위도 따고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진토를 만났어. 격각이야. 내가 받아들여온 사회에서 배워온 거하고 조금 정서적으로 맞진 않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딱딱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누가 나하고 맞겠어. 특히 내가 또라이라면 나하고 맞는 사람이 없어. 맞춰주는 거죠. 서로서로. 그죠? 직장인 뭐 누구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터놓고 지낼 사람 있습니까? 겉으로 뭐 술 한잔하면서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얘기 못하죠. 직장은 떠나면 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직장 옮겼는데 영역이 다른데 주기적으로 그래도 봅시다. 술 한잔 합시다. 안 돼요. 내 눈앞에 일에 내가 몰입해야 되기 때문에. 김이 양인이 있습니다. 나는 양인성을 갖게 되겠죠. 이런 사회에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양인들을 보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양인들을 다스릴 묘 이런 게 있으면 좋다 그랬죠. 그럼 나중에 내가 꼭 회사를 창업하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다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사회성하고 연결이 되고 여기에 또 관이 드러나 있고 그거 연결이 되고 그러면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이제 권한을 갖게 되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뭐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진미, 성향이 다른 애가 왔어. 그런데 미토도 이제 을목이 있으니까 살인상생해서 얘도 내가 권한을 갖고 싶어 라고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존재란 말이에요. 올라갔어. 나는 갑기압으로 그냥 지배를 잘 당할 거야. 이 사람을 리드하는 대로 잘 따라갈 거야. 내 미토는 아이씨 제가 뭐라고 저런 걸 갖고 있어. 내가 확 인멸시켜버리고 싶다. 이런 속성도 있겠죠. 하지만 미토는 그러면 안 되겠죠. 미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토니까 기토 입장에서 내 양인성 나도 만만한 사람 아니고
경험 많이 쌓아왔고 회사에서 나름 그래도 아직 내가 리더가 될 때는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승진에 떨어지고 이래서 하늘이 무너지고 뭐 세상이 다 망가진 이런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적절하게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타인이 성장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욕망을 조금 누그러뜨려야 돼. 빨리 승진하면 빨리 내려와요. 그게 자연의 이치라고. 빨리 핀 꽃은 빨리 져요. 그래서 오히려 굵직하게 느긋하게 이렇게 조직, 그 팀이라고 할지라도 융화에 기여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익살꾼이 되고 그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다 뭐로 하는 건데 그 일본 사람 그 인간 실격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인간에 대한 어릴 때부터 인간에 대한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 인간이 두렵고 이래서 익사를 부리기 시작하잖아요. 주인공이 일부러 막 사람들 웃겨주고 이런 근데 본인은 굉장히 공허하죠. 이게 제가 연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연기예요. 직장 생활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가서 뭐 자아실현이 돼? 100억 줘봐. 자아실현 잘 되지. 1년 동안 집에 안 갈게. 연봉 100억만 줘봐. 그죠? 아니 100억 그냥 줘. 내가 10년간 집에 안 가고 열심히 일해줄게.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재밌는 게 대부분의 사람 똑같아요. 말이 똑같습니다. 이게 인간 실격에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문득 떠올랐는데 그 뭐야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진 않는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 야,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야. 야, 다 돈 벌려고 하는 짓이야. 이 후자로는 표현을 잘 안 하죠. 사실은 그건데 맞습니다. 인간에게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하죠. 그런데 오래전 성인들은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인의에 어긋나는 방식, 도리에 어긋나는 방식으로는 하지 말자. 거짓처럼 구걸하지 말자는 거죠. 당당하게 살자는 거야. 당당하게 살려면 실력을 길러야죠. 다 허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벼감록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데 하여튼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공통적인 거라서 제가 뭐 굳이 강조 안 해도 되는데 여러 책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고전에. 그 벼감록 이런 거에 그 무문관 이런 거에 더하면 이제 우파니샤드도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재밌다. 거기에 이제 뭐 거기에 뭐 처음에 뭐 나오죠. 나는 누군가, 세계는 무엇인가, 인간은 왜 죽는가. 이 부처님이 가졌던 고민을 그 훨씬 이전에 얘기했죠. 이게 여기 이제 아트만 진아를 찾는 여정. 그걸 찾으면 이제 해탈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불교로 넘어오면서 불교에는 진아 따위가 어디서 무아 이렇게 가는 거고 그 아트만의 아가 우리 나아이가 이제 그 아트만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무조건 오라 무아야 아니야 진아가 그 흐름을 딱 보면 옛날 사람들의 사유가 너무 깊고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말 깊어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않고 그죠? 윤회가 여기에서 온 게 아니거든. 그죠? 우파니샤드에서 온 거거든. 인간은 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윤회. 왜? 참 나를 진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한 건 영원한 것은 그거밖에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이 물질, 사랑,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이런 거 다 벗어난 해탈. 이 해탈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그래서 그런 실마리를 얻게 해주죠. 명리가. 왜냐면 일단 명리는 내가 깨달으면 진아를 만나게 해주거든요. 진짜 나의 모습을 내가 인식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무아의 경지로 나아가야겠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아가 아니라 이제 다 버리고 무아로 가자. 그러면서도 저도 사회적 욕망은 있으니까 내 꿈을 실현해서 이게 다 허상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감각되는 이 세상에 내가 이러이러한 내가 이룬 것으로 좋은 일을 하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적 열망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게 되셔야죠.
상관생제 할 거야. 상관적 능력을 엄청나게 키워야겠죠. 인성이 있으면 좋겠죠. 상관페인. 내가 배워서 자격을 갖고 쓰는 상관, 질이 높아지죠. 그러면 내가 예술 분야, 문화에서, 학문 분야에서 상관적 능력을 갖는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 언변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상관생제니까, 돈까지 벌 수 있어요. 돈 잘 버는 그런 상관적 능력을 키워야겠죠. 얘하고 신자진 하려고 합니다. 리더는 너야. 우리 같이 신나게 한번 일해보자. 같이 회사 일을 해보자. 상관적 능력을 키워보자. 신자진, 돈 벌어보자. 이런 연대가 재성연대, 돈 벌고자 하는, 비즈니스로 돈 벌고자 하는 그런 연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유는 식신이기 때문에 전문성이죠. 상관과는 달라요. 상관은 이것저것 막 해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찾다가 나중에 이제 식신을 향해 가는 이런 걸 수도 있고, 또 식신이 드러나거나 이러지 않으면 계속 인생의 상관. 그거 나쁘지 않아요. 이유는 아까 인목 우리가 봤듯이 식신 에너지를 쭉 써줘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쭉 해야 돼요. 젊을 때 그걸 찾는 것이 과제다. 전문가가 되어라.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한 분야를 파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진유합, 육합으로 딱 연결해서 같이 해보자. 이런 속성이 있죠. 식신과 특별히 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돈을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니죠. 토생금 내가 일을 열심히 해줄 테니까 대가는 진중계수로 내가 먹어야겠어. 이런 노림수가 당연히 있겠죠. 술 겁재가 있습니다. 진술충. 야, 진토가 와서 술토하고는 안 맞겠죠. 지지급볶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토는 이제 술토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해왔는데 진토가 나타나서 술토와의 관계를 깨려고 해요. 나하고 어떤 연결성이 있을 때는 합으로 되어 있다가 깨버리겠죠. 예를 들어 유술 이렇게 돼 있으면 깨버려요. 얘가 내 일 많이 도와줬는데 깬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뭐 육합 맺자. 얘는 아니야. 내가 보기에. 이런 형태로 알겠어 하고 따라야겠죠. 그러면 진토는 무조건 요 두 글자만 보고 나와의 어떤 연결성을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는 무조건 끊으라고 하는 존재냐. 다른 글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유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일, 나의 전문성 혹은 나의 프로페셔널한 언변, 실력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조율하는, 야 너도 이 일하고 임마, 너도 이 일하고, 서로 성향이 다를 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일이 더 잘 될 거 아니겠냐. 그러면 어쨌든 네가 리더십은 좋으니까 네가 리더하고 넌 좀 따르고 이렇게 중재할 수 있겠죠. 정제, 거기에 관이 있으니 정관이 있으니 정관 조직에서 정제 벌자.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돈의 세상에 태어나서 돈이 부족한 건 없어. 끌어오자. 계속 유로 말하는데 유로 이렇게 하면 내가 직장에 돈을 키워주는 존재, 그러면서 돈을 버는 존재이며, 기사 이렇게 돼 있으면 사회충이 되죠. 내가 이 중요한 때는 그건 이제 단적인 운에 따라 다른 건데 먼저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늦어도 이제 중년은 되겠죠. 사회충, 내가 번 것이 내가 공부하고 이런 것이 사회의 재성 논리, 현실 논리, 돈의 논리에 이제 딱 충당하니까 이게 제극인이 되는 것이죠. 제극인, 이때 이제 돈 벌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다. 잘못하면 정인의 순수한 마음을 잃는다. 투기성이 생기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진해, 사회의 돈을 내가 싹 쓸어오겠어. 명예까지 끌어오겠어. 야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기토 입장에서는 이거 좀 잘 빌붙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회의 돈을 쫙 끌어가는 강자가 나타나다. 나 이 사람의 부하 직원이 되더라도, 다스림을 받더라도, 지배를 받더라도 내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이 갑기압 기토의 처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때로는 타인이 강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내가 잘 나가서 내가 힘을 가질 때가 있죠. 적절하게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자존심 내세워 봐야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질없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직급이 높아봐야 그게 막 그 사람이 하늘 위에 뭐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사회가 만든 시스템에 그가 위에 있는 것뿐이에요. 로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키도 그렇게 챔피언이 됐다가 챔피언 또 흑인한테 또 로키 3인가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3회 KO되고 이런 거죠. 로키는 인생 영화다. 영화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일은 전설이고 로키 발보아도 전설을 살렸고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건 뭐 별거 없고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실베스터 스텔론이 각본을 쓰고 연출하고 2, 3, 4편도 정말 훌륭하죠. 그러니까 인생 영화다. 쭉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안 보신 분들이 젊으신 분들은 옛날 영화라 해서 안 보실 가능성이 있죠. 보시면 좋겠다. 도움 많이 된다. 자, 편제. 아예 나는 그래도 큰 돈을 벌어야겠어요. 큰 돈이 있는 시장이잖아. 돈 벌어야지, 편제. 이럴 때는 이제 신자진에서 신금을 공협하여 신금 나는 상관 얘는 식신 일을 하여 그러니까 돈을 한번 벌어보자 이런 것이죠. 얘는 이제 임묘시키지는 않지만 돈을 부풀려서 내가 담아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 일이 필요해. 신금이 필요하죠. 신금이 어디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있어. 그러면 얘는 상관 능력이 있으니 신자진 삼합을 통해서 돈을 한번 벌어봐야겠다. 그러면 너 나하고 같이 일하자. 내 회사에 들어와라. 스카우트 이런 것도 되고 네가 우리 회사 키우려면 꼭 필요해. 얘는 직장인이니까 이렇게 되면 직장에서 산다면 팀이라면 팀 리더라면 자네가 꼭 필요해. 네가 꼭 필요해. 같이 하자. 우리 으쌰으쌰 해보자.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렇게 해줘야죠. 내가 승진할 줄 알았는데 외부에서 영입이 됐어. 그럼 따라줘야죠. 그러면 성과가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다. 귀축. 나를 임묘시키려고 하는 비견들이 세상에 있다. 나를 겸손하게 시켜 강제로. 그러면 내가 뻘짓하다가 젊을 때 무리한 사업 같은 거 하다가 한번 끌어내려지겠죠. 그러면 안 된다. 진토가 와서 축진파. 야, 얘는 좀 멀리 해라. 얘는 맨날 너 끄집어 내리려고 하지 않니? 하지만 꼭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리더십 얘가 인정해 주잖아요. 관대해 시키잖아요. 아, 그렇군. 조율을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아까 축토 속에 갖고 있는 지장간 에너지 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중간에서 잘 따라줘야 되는 존재다. 한 해 동안. 이 장표상에 이제 빨리 지나가는 때가 있고 좀 느리게 지나가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정보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한눈에 탁 드릴 말씀이 아니었고 그냥 한눈에 앞에서 한 얘기가 그냥 접목이 되는 것들은 그냥 간단히 지나간 것입니다. 이번에도 즐겁게 보셨는지요? 이제 다음에는 임계수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1000명 돌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토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라이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